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토스 오픈 채팅방에서 베이스님이 미국 공모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해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베이스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미국 IPO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모주 청약, 여기서 말이 끝나는 게 아니죠. 대행이란 말이 붙어있죠. 대행이 붙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모주 직접 청약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나마 감접적으로라도 미국 IPO에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벤트로 해가지고 미국 공모주 $100, 한국 돈으로 하면 13만원 되죠. 13만원 청약하면 네이버페이 1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요. 저도 청약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청약해가지고 네이버페이 10,000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첨해가지고 르네상스 IPO ETF 한 주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일단 제끼더라도 네이버페이 10,000원이 뭐 괜찮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페이 상품권 증정 미국 IPO 공모주에 100불 이상 청약 시 저도 했습니다. 저는 딱 100불 하니까 이게 청약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증거금이 100%가 아니라 101%다 보니까 100불만 넣어가지고는 100불 청약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101불 이상은 넣으셔야지 청약이 딱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청약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참여되고 자동으로 네이버페이 10,000원이 나오니까요. 하실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벤트 경품은 12월 중 좀 많이 걸리네요. 4개월이나 시차를 주고 주니까 그냥 당장 다음 달에 주지. 당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지급됩니다. 고객당 1회한. 이게 유안타 증권 트레이더 M이라는 증권 앱인데요. 여기 미국 IPO 청약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생겼더라고요. 이거 눌러가지고 여러가지 청약하고 메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리 서비스 뭐 간단하게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와 유안타 증권이 제휴하여,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여러분이 유안타 증권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하면은 유안타 증권에서 직접 미국으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IPO 중개회사, 미국 회사 하나 끼고 이렇게 청약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곧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대행이란 말 때문에 좀 안 좋은 치명적인 단점도 있고 좀 그래요. 당사 고객님이 해당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청약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모주 청약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0.5%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충분히 참여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IPO 테슬라, 애플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증권거래소보다 훨씬 낫죠. 후진국하고 선진국 나누는 기준이 얼마나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냐.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본시장에 대한 연역도 깊고 역사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제도와 법과 규칙 이런 게 다 갖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역사가 굉장히 일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막다들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중국 기업 사기적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기업도 굉장히 많죠. 저도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이거 하나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된통 맞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기업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중국 기업에 손해배상할 수도 없고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중국 기업을 한국에서 상장시킨 S증권회사, A증권회사, B증권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왜 상장시켰냐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조용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런 회사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알리바바라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시켜버린다고 굉장히 강건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미국 증시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제가 굉장히 애국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굉장히 문제 많죠 여러분. 투자자 돈 잃어버려도 거기서 끝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잊혀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NYSE, 아멕스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미국 주요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상장 예정인 공모주 중 당사와 제휴한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를 통해 물량 배정이 가능한 종목, 이게 뭔 말이냐, 100% 여러분이 모든 종목에 다 청약할 수는 없다. 즉 청약 가능한 종목은 유안타하고 관련 있는 미국 IPO 종목만 청약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청약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고 3분의 2만 정도 돼도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대규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청약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모든 IPO에 대해 청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대행 서비스 신청 시 청약 접수 방식,
여러분이 이제 유안타 증권에 청약하죠. 청약 대행 서비스 신청. 여기서 청약 서비스 신청 여기까지만 끊으면 좋은데 대행이란 말이 자꾸 눈에 거슬리죠. 즉 여러분이 직접 청약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안타 증권에서 미국 현지 IPO 중고회사 주관사하고 이제 해가지고 청약 대행 신청권 전달하면 이제 조건부 IPO 참여 의사 표시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배정이 나오겠습니다. 청약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즉시 청약이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죠. 조건부 IPO 참여 의사 표시라는 방식으로 주관사에 전달됩니다. 조건부 IPO 참여 의사 표시가 뭐냐? 발행가가 COB 공모가 범위 내에서 확정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여기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우리나라도 발행가 이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범위.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모가 범위가 $18에서 $20인 경우에는 발행가가 14.41달러, 즉 18달러 밑을 하단을 뚫어가지고 14.41달러에 결정이 되든가, 혹은 23.99달러 상단 초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이 안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배정이 되고, 만약 공모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공모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배정이 안 되는 이런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제 미국 IPO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어가지고 미국 기업은 좀 많이 사고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미국은 자국 국민들이라도 IPO 참가가 안 됩니다. 미국 IPO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가 봐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소식이고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계하고 좀 다른가 봅니다. 오직 기관 투자자들만 IPO 할 수 있으며, 독특하죠? 개인 투자자가 IPO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국 내의 IPO를 위주로 하는 펀드에 가입, 혹은 ETF를 통해 IPO 관련 펀드에 가입하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공모주 청약 대행,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공모주 청약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청약을 말하는 건데, 개인은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행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아마 펀드로 들어가서 청약하는 형식이 되지 않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약 대행 서비스 개요 한번 보시면, 청약 대행 신청 취소 기간, 청약 대행 접수 개시일부터 T-1 영업일 17시까지. 아침 9시에 신청 한번 해봤더니 신청 접수 시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접수 시간은 신청 기간 중 10시부터 5시다. 이 안에 신청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고 공모주 청약하란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일과 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단위 통화는 뭐 당연히 US 달러죠. 저도 방금 전에 유안타 증권 통해가지고 미국 공모주 청약 한번 했는데, 유안타 증권에 원화로 이체하셔가지고 환전하시면 달러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한도는 개인 종목당 5만 달러,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별 최대 대행 한도 1억 불, 1천억 원, 1,000억씩 선착수 마감된다. 1천억 원 내에서 개인들은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 대행 증거금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신청 금액의 101%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 본인이 청약하란다, 그래가지고 100달러 딱 넣어버리면 청약이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2달러 정도, 이 정도 넣으셔야지 신청 금액의 101%에 맞춰가지고 청약이 되실 것 같아요. 발행가 확정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직전,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한 2주일 전쯤에 공모가 같은 게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미국은 상장일 하루 전날 이렇게 결정이 된가 봅니다. 증권신고서 혈액 발생 시 확정. 통상적으로는 T-1 영업일 미국 정규장 종료 후, 국내 시간으로는 상장 당일 새벽. 예상 배정 수량 및 경쟁률 사전 확인 불가. T 플러스 영업일에 배정 주소 확인 가능.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뭐 경쟁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먹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독특한 로직이라고 해야 되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받는 방식이 있다. 이 부분은 유안타 증권 홈페이지에서도 그다지 깊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뭐 로직이 있다, 독특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정 방법 미국 현지 IPO 중개사 내부 로직에 따라 배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시점은 입고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의하시라고 별표를 쳐놨어요. 상장일 매도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상장일날 주식이 입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입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장일날 여러분한테 실제로 주식은 없다. T 플러스 3, 4일 영업일 계좌로 주식 입고 완료 매도 가능. 이게 굉장히 좀 아리송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주라는 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장 당일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기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라는 게 공모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3일에서 4일 영업일 뒤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미 다 변동성 끝나버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지지멸렬할 때 들어온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상장일날 공모주 청약 안 하고 직접 미국 시장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좀 너무 치명적일 것 같아요. 신청 매체는 T-레이더 유안타 증권 앱입니다.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5% 곱하기 배정 대금 0.5%니까 1%의 절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수료라고 볼 수 있겠고,
비단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 이것도 보통 1%에서 2% 되거든요. 이거 내셔야 되겠고,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 1% 정도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면 거기서 또 1% 먹어요. 요즘에 해외 주식 사라고 많이 이제 증권사들 많이 하는데, 거기는 중요한 게 증권 수수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전 수수료가 진짜 대박이죠. 보세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 1%,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면 1%, 벌써 2%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 수수료 0.5%라고 비교했을 때 뭐 이것은 오히려 미천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해외 주식 하라고 계속 꼬드기는 증권사들 입장은 환전 수수료가 대박이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청약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식 매도하면 매도 수수료 또 붙을 거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0.5%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거의 뭐 한 건 청약하고 팔면은 3% 가까이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요. 환전 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치명적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공모 주식 마사지맨 아닙니까? 직접 참여해보고 여러 다 했죠. 보니까 스타벅스 그룹 홀딩스, 여러분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타벅스가 또 뭐 유상증자 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뭐 복수가 다르죠. 스타벅스가 고목가 범위가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0달러 정도만 참여해봤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벤트도 10,000원 준다고 하고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뭐 장님같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죠. 증권거래소가 보시면 .government라고 돼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부도 못 믿겠다, 뭐 이러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거버먼트 에드가 시스템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에드가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게 뭐 약자인데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토익은 한 900점 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는 좀 어렵죠. 거기서 컴퍼니 앤드 퍼스널 룩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타벅스 치면은 스타벅스 그룹 홀딩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쳐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투자 설명서 같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1년 끝나면 사업 보고서 1년 동안 돈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남았니 뭐 이런 거 하는 걸 미국에서 이제 10K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K는 아직 상장을 안 해가지고 없는 모양이고, 여러 가지 쭉 한번 봐보니까 FWP, 이게 아마 생각입니다만은 폴드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 다큐멘트 클릭하면 들어가지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나와요. 스타벅스 그룹 홀딩스 해가지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매니지먼트 팀이라든가 리춘위, 세계에서 리씨 쓰는 건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죠. 리춘위라고 하기를 뭐 한국 사람인가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아마 중국 화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구키엔회 이름 보면은 딱 한국 사람 아닌 게 딱 느껴지시죠? 아마 말레이시아나 그쪽인 것 같아요. 화교 쪽으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 리버뉴,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다. 2021년 1반기보다 2022년 1반기에 굉장히 큰 2350%의 성장을 했다. 이것만 보면 혹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눈 뒤집히시는 분.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돈도 별로 안 되고 한 100불 청약했거든요. 여러분도 100불 청약해도 설령 손실 번다 해도 뭐 1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쭉 한번 보면 넷 인컴, 넷이란 말이 이제 순이죠. 순이란 말은 수익에서 비용 빼고 이제 순수하게 남은 그 의미입니다.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적자, 작년 반분기 때 적자에서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실현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 칭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까막 눈인 건 한국 공모주 청약이나 미국 공모주 청약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한국 증권거래소보다는 미국 SEC가 훨씬 믿음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미국 나스닥에다가 상장하려고 시도했다가 거기서 이제 거절해버리면 보통 이제 한국 코스닥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열등하고 미국 나스닥은 좀 더 우월하다. 그런 게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한국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국 증권거래소가 해왔던 행태 보면은 그러게 억울할 것 같지도 않아요.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역사적 배경까지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미국 나스닥 정도 상장할 정도면 그래도 좀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 그 정도 추정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까막 눈인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실질적으로 청약하는
한 내역인데요. 스타벅스 대충 보니까 회사 상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 104달러 청약했어요. 100달러 넣으니까 청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4달러 넣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청약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안타 증권 메뉴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환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하나 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 이제 상장 당일 입고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한 3일 정도 뒤에 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입고되면 그 파는 것까지 수익률은 얼마 있는지 미국 공모주도 할만한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수익률이 핵심이겠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미국 공모주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 여러분한테 리포트하는 방송도 세부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 시gen 재테크 오늘은 미국 IPO 공모주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 마사지맨이었습니다.